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왕 일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참 다사다난했던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특히 목요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락세가 두드러졌는데 금요일에는 또 그 반도체 투톱이 빠르게 말아 올리기도 했죠. 삼성전자는 애프터장에서 금요일 날 10%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다음 주에 굵직한 이벤트 정말 많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이슈, 그 가운데 코스닥은 다음 주 또 향방을 어떻게 가져가게 될까요? 다양한 포인트들 오늘 토요일 방송 통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조은정보위원님과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이번 주에는 어떻게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 하는지 그 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축하드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베스트 어드바이저니까 또 투자에 있어서도 베스트가 될 만한 전략들 오늘 하나씩 세워볼게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마디로 네. 지금부터 드라마틱한 장세다. 정말 드라마틱하긴 해요. 근데 아픈 드라마틱한 장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워낙 이번 주도 보게 되면은 그냥 툭 하면 서킷, 네, 브레이크. 맞아요. 또 툭 하면 뭐죠? 사이드카. 사이드카. 또 어제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춤을 출 수가 없죠. 어느 장르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죠. 이렇게 이제 장이 어려울 때는 좀 중심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 정말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혹여 기억하십니까? 좋아요. 1월에서 2월 달까지 초심자의 행운이 통했고 3월 달 좀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4, 5, 6월 달까지 그때도 초심자의 행운이 통했던 그런 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7월 달은 논리와 이성이 좀 지배하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늘 증권 방송이나 신문이나 노트북을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아까 우리 수현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이 어떻고 그냥 그때 우리가 대표를 마이크론 실적이 어떻고 마진 85%. 80 정확히 84.6%. 예. 그러니까 그거 다 그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 뉴스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때 그 이후에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나고 그게 바로 뉴스거든요.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이 어떤지요. 오히려 안 좋죠. 안 특히 좋죠. 애플이랑 메타랑 막 그냥 말 그대로 메타작을 들었잖아요, 지금. 토요일은 재밌게 하시네요.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토요일은 좀 의미 있게 여러분께 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네. 보통 뉴스에 나오는 그 스토리텔링 또는 내러티브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하고 그게 바로 초심자 유혹이거든요. 두 번째, 실전 매매에서 내가 수익 내는 거하고는 결이 틀려요. 맞죠? 진짜 그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께 시황 전략의 스톤을 우리가 통해서 얻는 투자의 팁, 또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에서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특히 이따 제가 후반부 준비한 여러분께 공부하는 시간은 바로 돌파구가 되거든요. 예, 거기서 한번 공부해 볼 테니까 오늘은 그냥 늘 아파만 하지 마시고 삼성전자가 많이 내렸는데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조은정보 선장이 아이고 마음 아프시죠? 예, 참 안타깝고 좋을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막연하게 감성 터치의 그런 멘트들이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수현이님 첫 그 멘트 할 때 네. 깔끔하고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깔끔하고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벌써 우리 수현이가 끄떡끄떡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 투자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논리고 과학인데 조은정보 선장이 여러분께 이거 삼성전자 내가 37만 원에 샀는데 30만 원 떨어지니까 막 가슴이 막 아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가슴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무의무해주고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다 뭐라 그럴까? 그런 공간보다는 딱 날카롭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해줘야 이제 그게 전문 아니겠습니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제가 초심자의 유혹이라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95% 돈 잃는 거나 그것도 하나를 봐요. 주식을 감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여보 선장이 야 이렇게 여기서 매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매수하셔야 됩니다. 할 때는 저 친구 저 그냥 기분 나쁘게 말하네. 왜냐면 종목과 사랑에 빠져버렸거든요. 제가 종종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주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늘 그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네. 일본에서 주식 늦깎이 입문해서 네. 성공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오. 누군지 알아요? 워렌 버핏처럼. 고래가 인조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60살에 해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10조를 만들었으니까 뭐. 네. 진짜 대단한 사람은 늦깎이에. 그분의 일성이 뭐냐면은 저는 이걸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성이 주식에서 첫째 우리가 배제될 건 감정이입인 거예요. 내 감정을 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께 순수히 할 겁니다. 다만 진짜 감성 뭐 팔이라는 표현이 좀 감성 타치라면서 여러분께 좋은 사람을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주식은 자체가 전쟁터고 논리고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제 코스피는 가만히 보세요. 이제 진짜 수익 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용돌이 장세에서 이제 코스피 차트예요. 어제는 좀 좋았죠.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좀 안 좋은 자리였냐. 주봉 보게 되면은 결국 음선으로 마감했어요. 제가 7월 1일 날 저와 함께 하시는 패밀리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제가 뭐 소통 거기에서 반도체 올 매도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반도체에 대한 스토리텔링 극대화돼 있고 시장에서 온통 그거고 그래서 반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결국 수익 전략이잖아요. 수익 전략. 어떻게 하면 수익을 잘 내는 것이냐. 그때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수현이님 돈 많으세요? 돈 많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제가 뭐 여러분들 그런 게 80% 이상의 5천만 원 이하 투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내 자금을 운영하려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정을 피해가는 거. 조정을 피해가는 거. 그건 뭐냐면은 남들의 흥분할 때 고점에 매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제가 죄송하지만 내가 한양대 자금에서 그냥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에서 37만 원 찍었는데 계속 100만 원 갈까요? 저는 항상 거기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그러면 얕게 매매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조은영 선장이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인생 역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봐요. 네. 제가 이거 월봉이에요. 이미 코스피는 에서 과외를 알리고 있어요. 자, 이 월봉이에요. 이게 이격이에요. 이격. 그러니까 딱 이번은 이미 조정이 예고됐었다고요. 마치 3월 달처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 7월 달은 3월 달에 대저배가 될 것이라고. 근데 먼저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도 희망적이에요. 다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은 바로 뭐냐?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이게 바로 헤드 앤 숄더형이라는 거예요. 헤드 앤 숄더. 이게 뭐냐면 주가가 내림을 알리는 신호예요. 근데 이 빨간색의 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뉴스는 막 같이 어떤 뭐 실적, 뭐 GDP 성장률이 3%가 되네, 2% 되네 그런 것들은 다 이게 바로 내러티브한 스토리텔링이란 말이에요. 이거 기술적 지표는요. 우리한테 아이고 여기서는 함부로 달려들지 마세요. 또 여기서는 매수하세요. 알려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론몰이 시장은 다 반대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정배열 좋아하시고 그냥 아유 정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좋아하시죠. 이거 몇 프로 빠진지 아세요? 지수가 고점에서 20%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지금 이 코스피 이따 삼성전자 예를 드릴 텐데 이것도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하면 조정을 즐기면서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금 저는 뭐 내러티브인가 봐 스토리텔링 앞으로 뭐 반도체가 어쩌고 여러분 제 스토리텔링 가지고 크게 수익하시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전 매매하고 그걸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투자의 교훈. 가장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정말 스토리텔링을 얘기할 때는 5만 원 깨질 때예요. 이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요. 왜? 내렸으니까 사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 그땐 그렇다 치고 5만 원씩이 37만 원 같거든요. 지금 반도체가 왜 이렇게 막 등락폭이 심은 줄 아세요? 월봉을 보세요. 여기 답이 나와요.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으면 이렇게 웃어요. 많이 올랐으면 네. 만약 우리 수혜님께님이 이걸 생각하세요. 메이저들, 돈 많은 사람들, 그게 외국인들이에요. 저점이 접어가지고 당연히 차익 욕구를 하고 싶겠죠.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초보자의 행운, 그분들은 뉴스 나오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못 사면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뭐 모두 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는 다 매도해버려라, 그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실전 매매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들이 결정적으로 수익을 못 내는 오류. 여러분 옆집 아저씨니까 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미래형을 보는 게 아니고 과거 또는 현재형을 보는 거예요. 많이 오른 다음에. 그래서 항상 개인 투자들이 이 수익에서 소외되고 이제 힘든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얻는 투자의 교훈은 가만히 보세요. 네. 자, 마이크론하고 아까 메이커를 결부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이럴 때 37만 원 찍고 쌍고치면서 찍고 음폭 내릴 때 우리는 30만 5천 원에서 접근 전략을 수립했어요. 그럼 이게 30만 5천 원에서 프리마켓 포트 공략하거든요. 그럼 37만 찍었어요. 이게 20% 수익 나는 자리예요. 이날 갭 상승, 그러니까 이때부터 올라갔고 이게 언제냐면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갭 상승에서 뉴스를 보고 매매를 했다라면 20% 빠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선택은 뭘까요? 실질적으로 저는 어제 이 삼성전자를 봐요. 이게 지금은요, 반도체에서 제가 말씀드린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이미 추세 투자는 저는 상당 부분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면 똑같은 여건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바로 이런 전략이 유용하다. 이평선 딱 60에서 찍고 그러면서 어제도 급등이 나왔잖아요. 바로 이런 매매가 통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알리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고 나오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은요, 약간 카멜레온에 대해서 파도 타기식. 예? 카멜레온이 뭐죠? 바로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 청개구리도 뭐 그런가? 뉴스 나올 때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이럴 때 몰려다니거든요. 이때는 살짝 챙기시고, 이렇게 또 안 좋고 뭐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나올 때 이럴 때 담으면요, 지금 수익 쉽게 난다. 이것을 제가 아이고 어떤 종목이 올랐죠? 스토리텔링 앞으로 뭐 반도체가 어떻고, 저는 그거 소설서는 얘기 안 할게요. 실전 매매가 이렇게 요긴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이제 돌아와서 코스피를 보시자면, 제가 서술이 길었어요. 바로 이럴 때가 매수 기회였고, 자, 음봉 나왔죠. 자, 어제 코스피가 올랐지만 코스피는 이번 주 월, 화, 수 크게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을 보세요. 코스닥은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모르셨죠? 양봉이에요. 많이 올랐다가, 자, 일간 차트 보실까요? 제가 코스닥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내렸지만, 이것도 이제 오히려 더 코스닥이 전 기회라고 봐져요. 왜냐면은 주봉에서도 일수형은 다르거든요. 이걸 카바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오히려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기회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도 지금 양봉이 나오게 만드는 게 뭘까요?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이것도 양봉 나왔어요. 이게 주간 차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코스닥에서 좀 기회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트레이딩 전략. 그 다음에 앞으로 뭐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 보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제약바이오라든가 신규 상장주 이런 쪽에 조금 우리가 남들이 안 보는 그런 종목들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것도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고 just in time. 예, 그런 매매 전략이 아마 7월 달에 되게 요긴하겠다. 초심자의 행운이 통했다라면 6월 달까지, 7월 달이 약간 결이 틀릴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이 달라지는 7월이면 이전까지의 매매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 확실히 난도가 더 높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번 주 움직였었던 황매기 종목들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키나락스, 제가 이게 뒤로 들었는데 네. 수요일 방송에서 점검을 해주시고 바로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역시 상반기의 베스트 어드바이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활개치고 날아다녔는지 좀 간단하게 점검 부탁드려요. 그럴까요? 근데 아까 제가 누구나 대중들이 아는 대중들이 가는 길에 꽃길이 없는 거고요. 네. 네, 그 뒤안길에 꽃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마키나라스 종목 아셨어요? 잘 모르셨죠? 듣기는 했는데 잘 막 제가 모르셨죠.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던 네,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AI예요. 그러니까 네. 보통 대중들이 가는 곳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도 남들보다 더 엑셀런트하게 수익을 비포즈 설명드린 거예요. 남들보다 더 압도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봐요.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이 나오기 전에 그 기술적 자료를 정확히 황금 맥점 자리를 알아서 그럼 20%가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매수하신 분들 20%가 빠졌거든요. 맞아요. 더하기 빼기면 40%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수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참 그거 있잖아요. 주식을 그냥 뉴스 따라서 급등한 차트 따라서 크게 수익을 못 낸다. 그럼 이번 주 마키나라스를 비롯해서 네. 황금 맥점에 잡은 종목들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네. SK 이터닉스입니다. SK그룹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반도체 클러스터 메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자 이게 바로 양양한 패턴이에요. 이거 SK 이터닉스 급등한 차트는 아니었지만 급등할 종목이었어요. 38%예요. 훨씬 수익 잘 났죠? 또 하나 삼성 ENA가 있습니다. 삼성 ENA는 이것도 음선 나왔을 때 저점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저점일 때는 방송도 안 나오고 특징주도 안 나오고 매수하는 사람 거의 없고 장대 양봉 나오고 자 오늘의 특징주 삼성 ENA 이것이 저기 중동 그것도 재건되고 또 발전 설비 되고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오를 땐 뉴스 안 나오거든요. 25%나 올랐네요. 좀 색다르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저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저스텍은 뭐냐면 반도체예요. 반도체에서 이송 장비, 로봇을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실래요? 정말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많이 오른 종목보다 오를 종목을 노리셔야 되고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 그러니까 내용 있는 종목이 쌀 때 매수해야 되는데 그때 다 거의가 외면하시잖아요. 왜? 쌀 때 뉴스 안 나오거든요. 근데 찐 수익은 바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 저스텍입니다. 이게 아까 봤어요. 45,0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져요? 10,000원대까지 널브러졌는데 이렇게 음선이 나오면서 크게 더 빠질까요? 어제 멋지게 상한가 뽑았습니다. 이게 바로 황미길 잡은 어제 멋지게 상한가 뽑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찐 수익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점에서 잡으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상승 파동이 자요. 주가는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 개인터들 거기에 몰입하고 늘 뉴스 나오고 또 스토리텔링 하면서 여러 훅훅훅 가게 만들지만 그 당시에서 크게 수익을 못 내요. 그런데 이렇게 저점이 잡으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저점만 회수를 하자면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나요. 아니 8만 원짜리가 죄송합니다. 4만 원짜리가 10,000원짜리 빠졌는데 여기서 리스크 테이크 클까요? 내용 있고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이 다 저점에 잡는 거다. 또 EST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음선 5개짜리예요. 음선 5개짜리는 보지 말자고 그러죠. 우리 선생님 저희 방송 이 시간에 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죠? 솔직히. 네, 맞아요. 이럴 때가 매수하는데 이때는 특징도 안 나오는 이것도 22%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좋아하고 또 뉴스 나오고 또 방송마다 이렇게 급등 차트 띄우면 여러분들 막 흥분하게 만들잖아요. 방송마다. 여기서는 꼭 내리죠. 그러면 음선 5개 나오면은 이것은 크게 조정이 안 나와요. 이것도 반드시 이것도 22% 올랐고 그 다음에 TSA가 있습니다. TSA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예요? 양음 역전된 방치의 토지 이것도 이렇게 오를 때 사는 게 아니고 저점 사면 이게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계좌에 찍히는 찐수익이라는 얘기죠. 19%가 이틀 동안 19%면 굉장히 초라하죠. 초라한가요? 그분들은 그렇게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정말 주식을 할 때 저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경험이라서. 네. 30년 동안 여러분을 모셔봤는데요. 개인 투자분들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인 투자를 힘들게 매매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오르고 뉴스 나오고 스토리텔링 되고 그럴 때는 이게 급등한 차트 보면은 그레이트하게 보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수익을 얼마나 많이 크게 중요치 않아요.
내 계좌에 찐 수익이 낼 수 있는 자리는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안 본단 말이에요. 19%가 이게 바로 내 계좌에 찍힌 찐 수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세미티에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양음양음에서 15%나 올랐고, 또 어제도 뭐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네요. 원익 IPS도 마찬가지죠. 원익 IPS도 우리가 두 번씩이나 공략해서 다 음봉에서 한 18%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또 건설주에서 GS건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역전내망지의 도지 다 저점이었죠. 근데 이때 뉴스 안 나왔죠. 공투 보면 딱 이거예요. 남들이 안 봤다. 뉴스 안 나왔다. 근데 저점 처음부터 신기하게 급등 나왔다. 급등할 종목이었다. 급등한 종목이 아니었다. 그것만 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GS건설. 그 다음에 또 마케나락스. 아까 좀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의미 있게 봐야 돼요. 마케나락스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산업 현장에 쓰는 AI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AI 플랫폼을 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6천여 개 글로벌이 다 진출이 돼 있어. 그럼 펀더멘털이 되죠? 삼성그룹,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LG 다 이 회사 그런 플랫폼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자고요. 8만 원짜리가 이 종목 얼마까지 빠져요? 어디까지? 13,000원까지. 이게 바로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예요. 우리 이때부터 가만 보시면 양양하면서 이때 매수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종목은 반반세도 들고 나왔고, 예, 뭐 2시도 그렇고 마찬가지 좋은 정보의 황맥기 코너에서 이거 52% 올랐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내 계좌의 찐 수익에는 찐 상한 52%는 우습게 보면서 어떤 거예요? 급등한 차트에 좋아하죠. 누구나 인식하기 쉽고,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뭐뭐보다 고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 있죠.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에 네. 소는 누가 키우고 소는 언제 키울래? 누가 키울래? 그런 네.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을 뒤늦게 쫓아가서 누구나 다 알기 쉬우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수현이께도 공부 잘했을 것 같은데, 아니 전 딱 보면 알거든요. 견적이 예. 나오거든요. 아, 좀 그런데 어떻게 보이나요? 아, 그러면요. 네, 여러분 봐봐요. 누구나 다 아는 뉴스는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산수를 할 때, 수학을 할 때 구구단, 덧셈, 뺄셈 1차 방정식 정도로 봐요. 쉽잖아. 누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는 좋은데 어려운 그 수학 점수 1등만 해서 다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뉴스예요. 그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면 진짜 좋은 데 뜨려면 수열, 함수, 미적분 잘 풀고 어려운 문제 잘 풀어야 네.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좀 내려토비한, 여러분들 참 이해하기 쉽죠? 나는 정말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 났습니다. 이미 그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봐요. 아까 제가 이 종목 하나 물어봤죠. 52% 상한가는 이게 바로 찐수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금융주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황미끼가 잡아줘서 이번 주는 잘 갔어요. 예? 이번 주는 되게 잘 갔어요. 이거 왜냐면 이거 양양한 패턴이에요. 어. 이거 10%나 올랐어요. 우리 실전 이렇게 매매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요. 아니 이틀 동안에 10%가 또 웃으신 분들은 그러면요 급등한 차트 쫓아다니시면 되고요. 왜냐면은 다 스타일이 틀려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따가 제가 돌파구예요. 내 아픈 계좌를 어떻게 빨리 좀 이렇게 살찌우느냐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10% 올랐고요. 어제도 삼성증권 했거든요. 자, 양엄양엄해요. 되게 쉽죠. 이제 오른 다음에 밤방송에서 오늘의 특징죠. 삼성증권이 올랐네 10%. 이미 다 소문난 잔치에 버스 지나갔는데 아무리 특징주로 삼성증권 10% 얘기해봤자 이미 저점에서 10% 나는 사람들하고 뉴스 나와서 특징주 따라하는 사람들하고 삼성전자도 똑같은 논리거든요. 누가 수익이 잘 날까? 현명시 여러분께 판단하시라 믿습니다. 네, 이 마키나락스뿐만이 아니라 금요일날 저스택의 상한가까지 퍼포먼스가 굉장했네요.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다음 주의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 잠시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제가 좀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스택 얼마 갈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좀 계시네요. 황매기 통해서 다음 주에 시장도 외롭지 않게 저희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황매기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에서 저희가 타점을 잡아야 될지가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 또 이번 주 돌이켜보면서 하나하나씩 짚어주세요. 공부해볼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외로워요. 왜? 그때는 안 알아줘요. 아, 그래도 진짜요. 코스닥이 이번 주에 8%까지 올랐었어요. 몰랐어요. 아니 근데 뭐냐면은 개인 투자들이 보통 95% 좋아하는 아까 스토리텔링 뉴스 급등한 차트예요. 네. 공통적으로 그래요. 진짜 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해서 계좌 많이 좋아지셨어요? 계좌 좋아질 수 있는 돌파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또 한번 공부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 누구나 다 갈망하는 이게 좀 이제 소설 같지만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돌아갈게요. 9,000포인트 시대가 됐다 하지만 내 계좌는 영 별로 상태가 좋지 않다. 우리 제작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짝반짝하네요. 번쩍번쩍 이 예. 아픈 계좌를 살려줘 돌파구로 마련하자는 거예요. 돌파구.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해요. 제가 쉽게 해서 정말 힘든 게 제가 회사 다니면서 뭐였냐면 내 후배 녀석 말 듣고 근데 그 친구 아까 내가 감성을 이입시키지 말아 했거든요. 얼마나 스피치가 좋은지 아주 죽여줍니다. 그냥 소위 말해서 가스레인지에서 꼬박 속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사에서 돈 버는 거 신도시 아파트 31평짜리 하루아침에 이뤘습니다. 소위 말해서 깡통 찬 거죠.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여러분 앞에 좀 여러분에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전략이었어요. 투트랙 전략인데 하나는 좀 대박 좀 한번 잡자. 그 또 하나는 황매기를 이용해서 정말 복리의 마음으로 수익을 그때 하자.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조금 제한적이 같아서 여러분 지금 투자이익이 좀 많이 이제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무방아 털 때 볼 때는 아유 죽겠어요. 아유 뭐 선생님들 가고 싶어도 지금 뭐 엄두가 안 나요. 그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시원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바람 잡지 않습니다. 언어의 유의로 여러분들 유혹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논리고 과학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좀 눈빛이 틀려지죠. 안타깝게도 95% 개인 투자분들은 늘 언어의 유의. 아까 말씀드린 찐 수익이 나야 내가 참 마음 좋을 텐데 내가 좀 어떤 종목 사서 내렸으면 아이고 예 제가 참 아픈 마음 도닥도닥 해드릴게요. 거의가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게 이 업계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마법의 황매기는 저는 인생의 역전시켰고 찐 상한가 나와. 여러분들 상한가 좋아하시죠? 상한가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상한가도. 찐 상한가는 뭐냐면은 이따 여러분 여실히 보실 거예요. 저점에 잡아서 내 계좌 수익으로 그대로 다 전이될 수 있는 찐 상한가고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찐 상한가 이미 급등한 다음에 20%, 25% 막 선절 잡고 들어갔었고 상한가 하면 상한가 몇 개 그것은요 속빈 강정이에요. 소위 말해서 비중 개살구예요. 그래서 이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수익의 저 마법의 황매기가 바로 찐 상한가 이번 주도 그 어려운 장에서 찐 상한가가 거의 날마다 나왔는데 이따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특징은 뭐냐면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거. 내일은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대부분 개인들은 급등한 차트 과거 또는 현재형을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못 사면 바보 같으니까. 또 시장이 그렇게 만들고 증권방송이 그렇게 만들고 뉴스가 그렇게 만들으니까요. 근데 급등한 종목 추격하면 리스크가 제일 적고요. 그 다음에 당일 또는 3일에서 늦어도 5일에 승부가 나요. 뉴스 소문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리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황금 맥점 그 시스템의 특징은 뭐냐면 저점에 잡는데도 대부분 당일에서 5일 동안 5에서 20% 상승이 일어나요. 신기합니다. 제가 이걸 개발했지만 저도 신기하고 그래서 아까 급등한 종목 추격 안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여서 할 수 있고
당일에서 3일이 거의 승부가 나고, 그리고 뭐 늦어도 5일이 나니까 아픈 계좌 치유할 때 복리의 마법으로 제 경험으로서는 가장 유용한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직이 있는데 여기는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식이 들어가요. 근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바로 그랜벨의 이것도 하나의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여러분들 보세요. 주가하고 이동평균선하고 딱 맞고, 이게 뭐냐면은 마주치고 견우와 직녀가 7월 7일 날짜 왔나 지났나 모르겠네. 거의 오죠. 오작게 쫙 만나서 키스하고 쫙 헤어지는 것처럼, 그럴 때 주가 급등 나오고, 또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 작년 4월 9일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졌을 때 그대로 보지 마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랜벨 법칙에 나오는 이격도를 활용한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10가지 케이스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포인트는 뭐죠? 투트랙에서 대박주보다는 현실적으로, 아까 그런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10가지 전략 중에서 이게 역전된 망치의 도지예요. 이평선 밀집을 아까 그래프를 보셨죠? 이게 바로 이평선의 밀집에서 튕기져 나가는 그런 패턴들. 두 번째, 한번 대략 공부하세요. 여기는 수십 가지 프로그램씩 들어가요. 이평선 밀집이 거의 공통분모가 될 겁니다. 근데 이때는 뉴스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일수의 밑거리 패턴, 이것도 또 양양 패턴도 되죠? 이때부터 또 한번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봐요. 이때 공통적 뉴스가 안 나와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위 5%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게 바로 유명한 밤양갱 패턴. 달고 맛있는 밤양갱 패턴. 뭐예요? 양양음. 그래서 이게 바로 달고 맛있는 수익을 준다. 이평선 밀집에서 급등이 나오죠. 근데 이럴 때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말씀하십시오. 뉴스 안 나와요. 언론 다음에 아이고 그 에르코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에르코스가 뭐 영어야 유학식품에서 뭐 그러니까 뭐 애들 그 젖뛰는데 쓰는 그런 걸 만들고, 그다음에 뭐 노령 친화식품. 이게 보게 되면은 저출산 또는 인구 증가 대책의 수혜준에 그 다음에 거래가 나올 뿐이에요. 항상 그 뉴스에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 언론당에 복귀해봤자 무슨 영향가 있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환경적에서 양음양 패턴. 아마 조금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저 황미끼 대단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2% 밀집이죠. 양음양. 이것도 급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대부분의 95% 분들 이것은 무시하고 뉴스 안 나오니까 다 뉴스 나오기 전이다. 그런데 그들과 반대편으로 찐 수익을 주더라.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 말씀드리거든요.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이기고 양봉보다는 음봉을 이겨라. 음봉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배우세요? 달려는 말에 올라타라. 뉴스 안 나오는 거 왜 그런 거 하느냐? 이게 기가 막히게 맥점을 잘려 있어요. 음봉 5개짜리. 이것도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실전 매매를 통해서 이걸 한번 적용시켜 보시자고요.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소개시켰던 게 바로 D&D 파마텍이에요. 조금 전에 바로 보셨죠? 뭘 보셨어요? 음봉 5개짜리. 6월 29일이니까 별로 시간도 얼마 안 된 거예요. 바로 엊그제예요. 자, 보세요. 월요일부터. 음봉 5개. 하나, 둘, 셋, 넷, 5. 되게 싸게 보이네요. 이게 시가 대비 25% 올랐어요. 우리 수행했네. 당일치기로 20% 상승이 일어나면 이럴 때는 매수하면 안 된다고 배우시죠? 예. 진짜죠? 예. 어떻게 또 저 떨어지는 칼날을 어떻게 잡습니까? 황미끼가 잡아주니까요. 그러면 이제 피 흘리더라도 잡아줬네. 외롭진 않겠네요. 질문 잘하셨어요. 네.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베이스여야 되느냐? 펀더멘탈이에요. 펀더멘탈. 바이오가 가야 되고, 바이오가 좋고, D&D표 다 아시잖아요. 메쉬하고 GLP-1, 메세라하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죠. 이미 라이센스 아웃도 되고 공동 또 개발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시간상 그런 얘기를 안 드려요. 여러분, 저는요, 저 무방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가 안 되면 제 나름대로 그 종목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제가 만약에 어디 증권사 리포트 인용해서 리포트를 읽어주는 남자 듣기 이해하기 쉽죠. 그러면 그것도 이해해요. 근데 정말 찐수는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남들이 안 보는 저점에서 잡아야 수익이 잘 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옆집 아저씨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잘 안 통해. 아직도 30년 전에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파 그러세요. 두 번째, 리센스 메디칼이 있습니다. 이것도 6월 25일 날 바로 황미기에 포착한 겁니다. 보세요. 이게 뭐냐면 가만 보세요. 양음이에요. 아까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렸죠. 넘버 4예요. 그러면서 이날 매수가 돼요. 조금 내려도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뽑았어요. 상한가. 이게 저점에서 그들이 별로 뭐랄까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오는 그 수익 그것은 우습게 보고 급등한 차트에 몰입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을 좀 우습게 보죠. 이게 바로 제가 인생 역전시킨 매매라는 거 여러분 힘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진 실업이 있습니다. 좀 다소 생소한 종목일지 모르겠지만 광진 실업 같은 우리의 실전 매매를 통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어요. 자, 첫 번째 포착되는 게 어디냐? 가보세요. 양양음, 그 유명한. 장대 음봉에서 매수하지 말라는. 아니,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내가 가장 싸게 써서 수익을 급등했을 때 매수하지 말아요. 정배 샤자 쌓고 이미 급등한 거 맨날 스토리텔링 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물론 올리기도 해요. 크게 수익이 못 나고 다만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주제는 뭐죠? 이것 좀 전제 조건으로 제 방송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계좌가 많이 아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불려갈 수 있는 그 방법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도 상한가 뽑으면서 44% 올랐어요. 이게 바로 찐 상한가예요. 이게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잡아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스택이 있습니다. 아까 수현이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이런 것들. 이것도 제가 어제 그냥 제 스포만에서 그냥 여러분께 저점 줄 때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참 기분 좋게 상한가 왔어요. 그럼 상한가 몇 개 나왔어요? 이 어려운 장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찐 상한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키나스가 또 상한가예요. 이것도 보세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양음양 패턴에서 이것도 상한가 같이 가면서 어제도 급등 나왔죠? 30%나 오르더라. 바로 이런 것들이 30%가 아니라 52%가 올랐어요. 이게 지금 차트가 잘못됐습니다. 아까 차트 먼저 보신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내 계좌를 살찌우는 비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은정부 선장이 오늘 주제가 저 이렇게 해서 수익 났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고 옆집 아저씨로서 핵심은 이거예요. 많이 오른 종목 눈에 자꾸 가죠. 뭐 손이 가요. 자꾸만 손이 가요. 어떤 CF송도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별로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 안 되니까요. 오를 종목을 놓으세요. 급등한 종목은 과거형이다. 현재형이다. 급등할 종목을 노리셔야 내 계좌 수익이 좀 풍부해지는 거고 그걸 잡아주는 게 바로 마법의 황미기다. 오로지 수익만 보세요. 이런 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수익 때문에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95% 분들이 지수가 9,000포인트에서도 다 지금 잃고 있어요. 거의가. 왜 그럴까요? 그건 뭐 제가 말씀 뭐 다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동화뱀이요? 자기 꼬리를 자르고 도망갑니다. 아프죠? 왜 그럴까요? 자기 생명 살으려고요. 여러분들 종목이 백화점 다이소처럼 쭉 많으신 분들 그 종목들이 계속 오를까요? 저는 어렵게 봅니다. 웬만하면 과감히 정리해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2종목씩 저는 이따가 잠시 모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먹고 또 먹고 그들과 다르게. 그 다음에 말로 홈런 종목은 제가 이건 이따 모방에서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하면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한가가 거의 매일 주사탕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저 친구 나는 지금 계좌가 멍들어가고 있는데 그 또한 여러분의 선택의 의사결정력입니다.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 이렇게 상한가 뽑으니까 저도 되게 기분이 좋네요. 이따가 제가 오늘 무방은 특히 직장 다니시고 반도체에 물리신 분들 예, 제가 깔끔하게 그 해법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네.
네, 오히려 반도체가 힘들었을 때 다른 쪽에서의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정보들 해주신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관심주요. 힌트 좀 들어볼 수 없을까요, 위원님? 네, 삼성 SDS고요. 제가 또 시간이 다 됐네요. 항상 네, 맞아요. 아쉬워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무방해서 여러분께 한번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삼성 SDS에 대한 정보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10시 50분이죠? 지금 몇 시죠? 예, 50분부터예요. 10시 50분부터 바로 이어지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손실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0시 50분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벌써 후반부를 달릴 시간이네요. 최태훈 어드바이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7월에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네. 7월장은 또 리밸런싱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매도 시그널, 매수 시그널 진짜 잘 포착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골든 타이밍 이야기 저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에요. 높아요. 6월 달에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을 분석해 보니까 96%가 하락했다라는 소식 들으셨죠? 4%만 상승했대요. 이러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역의 배열로 전환이 된 상황이거든요. 기술적인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좀 난해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굉장히 적극적인 유형의 투자자분들은 아마 실망스러운 시장 분위기에 계좌 손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럴 때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관찰적인 그런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기회가 왔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종목이 역배열로 전환이 됐지만 이런 종목들이 정배열로 전환될 만한 그 포인트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걸 미리 공부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같아요. 시장이 힘들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강력한 텐베거가 될 만한 골든 타이밍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찾아놓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시간 우리가 다음 주 7월 증시에서 강력하게 정배열로 전환될 만한 그런 핵심 종목은 뭐가 있을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타이밍 시작하시죠. 자, 뭐 준비물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RSI와 그리고 정의 배열, 강력한 성장성을 가진 종목들이 만나면 꿈의 텐베거가 만들어진다. 이게 준비물을 이렇게 준비하시라라고 항상 말씀드려놨으니까요. 사진을 찍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준비물이 모두 믹스가 되었을 때 정말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만들어지지 않으면 약간 좀 미숙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렇게 다 준비된 이런 시세만이 폭발적인 텐베거 종목으로 향한다는 것을 미리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한국콜마.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역의 배열에 있다. 96%가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한겨울에 피어난 들꽃 같은 강력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선크림계의 에르메스 명품의 이름이죠.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에 분위기가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인디 브랜드들은 화장품의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꿈으로 실현시켜주는 회사가 바로 이 한국콜마 같은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ODM 회사고요. 주문해서 생산을 대신해주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한국콜마는 코스맥스보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러냐면 비밀은 바로 이 선크림에 있습니다. 국내 인디 브랜드의 대표적인 회사 이 조선미녀 선크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북미 지역에서 1위, 판매율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마존 판매율이 계속 지켜가고 있는 회사인데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한국콜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화장품인데 달바글로벌 네, 맞아요. 아실 거예요. 달바글로벌의 워터풀 톤업 선크림. 저같이 피부톤이 좀 어두운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크림인데 이거 역시도 아마존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명품이거든요. 그걸 어디서 만든다? 바로 한국콜마에서 만든다. 실적이 작년에도 이 결산 실적 여기가 12월 달이었는데 이때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왜 이랬습니까? 주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쭉 오면서 역의 배열이 계속 있잖아요. 실적이 좋아도 정배열이 아니면 얼마든지 침체될 수 있는 수급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축축 처지면 얼마든지 이렇게 처질 수가 있어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 세 가지.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RSI. RSI가 나오더라도 정배열이 안 되면 시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RSI가 30분은 찍어줬고 나서 정배열로 올라오니까 이제 시세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들을 먼저 준비해 놓고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 공략을 하는 것이 바로 골든 타이밍의 핵심이다. 이런 데 들어가면 RSI만 보고 들어가면 계속 보초를 서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시간도 곧 돈인데 이렇게 좋은 장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계속 좋았던 반도체라든가 뭐 방산, 조선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갔으면 지금 계좌가 크게 성장했을 텐데 실적만 보고 들어가서 이런데 보초를 서니까 계좌가 계속 엉망인 셈이죠. 자, 이런데 들어가면 바로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 또 한 번 그림이 나왔습니다. 조정을 세차게 받았고요. 조정 받고 나서 RSI 30 찍어줬고 이제 정배열로 쭉 나아가는 상황이죠. 작년에도 실적이 사상 최대치였고요.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강력하게 전고점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를 만들었는데 추격 매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실적이 계속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은데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서 우리 교육의 차원에서 학습의 차원에서 이 기업 먼저 보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준비물 하나, 둘, 세 개. 다 만들어져야지만 급등주가 만들어진다. 자, 두 번째 기업은 한국공항입니다. 한국공항이라고 하면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종목인데? 근데 대한항공의 자회사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토탈 지상조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수화물 관리라든가 기내식 제조 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객운송 그리고 항공기 정비까지 같이 하고 있는 토탈 지상조업자의 지위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대한항공의 자회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시장이 축축 처지고 있는데 근데 어때요? 정의 배열이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역의 배열로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데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전체 시장이 연중 신저점을 갱신해서 이런 데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지켜냈다라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좋게 본 일부 투자자들,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될 수 있겠죠. 강력하게 주인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위로 매수,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장은 무너졌는데 종목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뭔가 비밀이 있겠구나라고 수수께끼처럼 풀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업은 최근에 인적 효율화를 통해서 실적이 급성장했습니다.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분기의 영업이익이 35% 증가됐어요. 이렇게 서비스업의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실적을 이만큼 개선했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이제 구조를 수익이 나는 구조로 수익성 구조를 완전히 개선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2분기 때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기업들 RSI가 여기서 만들어졌고 정배열로 나오는 요 초기 국면에서 공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RSI를 미리 봐놓고 나서 정배열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매수. 뭔가 이제 감이 오시죠? 이런 식으로 미리 공부를 해놓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한국콜마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나왔고 올해 역시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이게 정배열로 돌아오는 타이밍이 어딘가를 미리 공부해놓고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 좋은 수익이 이렇게 날 수 있겠죠. 한국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두 종목 갖고 나왔고요. 이제부터 어떤 종목들을 그렇게 미리 공부해 놓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이 대형주가 말이에요. 시장이 그렇게 많이 급락하지도 않았는데 이 기업은 고점에서 여기 저점까지 마이너스 40%가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현대차만 소외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현대차만 소외받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이 삼전 닉스만 계속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랬어요. 삼전 닉스 쏠림 현상이 가지고 온 부작용이 여타 대형주 단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성장성을 가졌죠. 글로벌 시장의 피지컬 AI 제조 3사 중에서 강력한 축을 차지하는 게 현대차의 자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9%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완벽하게 인수를 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완벽한 현대차의 소유가 됐습니다. 지분을 56% 정도를 보유했는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이 피지컬 AI의 이 회사의 회사 가치가 현재 어느 정도로 시장이 추산하고 있냐면 100조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30조에서 100조 가까이인데 상장하고 나면 100조 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랑 같이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그 정도 수준에 대한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면 100조 정도의 가치가 나올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대차의 현재 시가총액이 바로 100조예요. 100조. 자, 지분 50%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 정도 가치를 받는데 현대차의 현재 가치가 이 정도다. 진짜 현재 이 위치가 50만 원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저렴해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피지컬 AI의 산업이 계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은 지금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모두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 거라면 향후 1년, 2년, 3년 뒤 피지컬 AI가 완벽하게 시장에 안착했을 때의 현대차의 가치를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위치에서 RSI 30 완벽하게 과매도가 만들어진 이 위치에서 이제 정배열이 나오는 타이밍을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전략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매도해서 시장 참여자의 70%가 계속 매도만 계속하고 있어서 70%가 매도가 계속돼서 RSI가 30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팔 사람은 다 팔았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나타났는지 이번 주 거래소 시장이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이렇게 가격을 지켰어요.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다. 반도체 쏠림 현상으로 과매도가 나타났고 그 하방 경직을 이번에 완벽하게 50만 원 부근에서 지지 구간을 형성하는 그림이다. 정배열로 돌아오는 타이밍을 같이 기다려보자라는 의미에서 현대차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변압기 시장의 꽃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소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국내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수주가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북미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이 HD 현대일렉트릭은 독보적으로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요일에도 데이터 센터향, 빅테크향 매출이 수주가 1조 2천억 정도 공시가 됐었죠. 근데 최근 시장이 반도체 쏠림 현상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AI 생태계에 있는 종목들이라도 시장이 고점에서 이렇게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잔인하게 보유자분들 입장이라면 거의 2달 가까이가 이렇게 하락 조정을 나온 상황이니까 얼마나 심란하셨겠어요. 실적이 안 좋았는가? 아니에요. 1분기보다 2분기가 월등히 괜찮았고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미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고 판매 단가를 인상해서 이 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 관련 종목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26% 이상이거든요. 독보적이에요. 원래는 15%에서 18% 정도 수준이었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냐면 수주가 폭발하면서 판가를 인상했어요. 수익성이 달라졌죠, 질이. 작년 대비해서 같은 매출이 나와도 이젠 영업이익에서 완벽하게 달라진 기업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이 HD 현대일렉트릭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장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를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이 이렇게 고점에서 40% 가까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가 만들어진 종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강력한 AI 생태계라는 성장성.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북미 지역에서 변압기 없이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지 못해요. 전력을 실어 날려주는 이 변압기 없이는 AI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강력한 성장성을 가진 이 AI 생태계의 핵심 기업 HD 현대일렉트릭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매도가 만들어졌고 이제 뭘 기다리면 된다? 정배열로 올라오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그렇게 된다면 사상 최대 실적에 맞춰서 주가 역시도 신고가를 가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정의배열로 넘어올 때 편안하게 매수 따라가시면 이제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좋은 수익으로 함께 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현대일렉트릭 역시도 미리 공부해 놓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강력한 삼중 바닥을 형성한 이런 그림들 정의배열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배열 타이밍을 기다리자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인데요. 이 한화엔진은 국내 조선 엔진 분야의 리더격입니다. 세계 최초로 저온 탈지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그로 인해서 친환경 선박의 시대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최근에 국내 엔진 3사는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2가지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글로벌 시장에서 조선 시장을 이끌어가는 국가가 중국과 대한민국이죠. 중국이 점유율 1위, 그리고 2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중국도 엔진만큼은 대한민국 엔진을 쓰고 있어요. 당연히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엔진을 쓰겠죠. 중국과 대한민국, 글로벌 시장의 조선을 대부분 이끌어가는 이 두 나라가 엔진만큼은 대한민국 엔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주가 폭발을 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장점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2번째 장점은 최근 들어서 AI 빅테크, 데이터 센터향 비상 발전 엔진으로 이 조선 분야의 엔진들이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엔진도 수주가 있었고요. 이 한화 엔진도 최근에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조선 분야의 엔진과 더불어서 AI 데이터 센터향까지 성장성을 장착했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돼 보이거든요.
1분기 때도 113%가 성장이 됐는데 근데 주가가 1분기 급등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2분기 때 처참한 실적을 기록했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수주가 더 폭발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쏠림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 역시도 보시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해서 RSI가 30부근까지 밀려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전저점 부근에서 기술적인 용어로 쌍바닥을 만들어줬고 만약에 이게 반도체 쏠림 현상이 만약에 해소가 돼서 정배열로 올라온다면 충분히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고점 부근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은 위치잖아요. 이런 위치 있는 기업들 성장성 분석해놓고 잘 보시다가 정배열로 올라오는 타이밍 지금 두 가지는 완벽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성장성과 RSI는 만들어졌고 마지막 퍼즐인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신고가, 전고점까지 만들어주는 신고가를 기다리는 강력한 수익성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나엔진 역시도 이제 통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업이라서 강력한 성장성, RSI, 이제 정배열의 퍼즐을 완성하는 타이밍을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골든 타이밍은 대부분의 종목이 역배열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배열로 전환됐을 때의 폭발적인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를 미리 분석해놓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장 많이 어렵지만 이렇게 성장성 좋고 실적 좋은 종목들을 미리 준비해놓고 다음 시장을 기다린다면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골든 타이밍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반도체 투톱에만 눈이 쏠렸어서 그동안 가지 못했었던 펀더멘탈은 견고한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압기 그리고 앞으로의 조선 엔진 쪽 여전히 긍정적인 펀더멘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많거든요. 추가적인 이야기들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화면 통해 잠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준비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이제 하반기 시작하니까 상반기에 외국인이 148조 코스피를 팔았다라는 기사들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 리밸런싱에 대한 우려도 안고 시작하는 하반기입니다. 저희 시장 이제 준비를 좀 어떤 식으로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12거래일 연속 계속 매도만 하고 있어요. 맞아요. 리밸런싱 작업 중이죠. 그리고 연기금도 지금 주식을 올해 안에 좀 팔아야 되는 리밸런싱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시장을 받쳐주는 두 축이 계속 매도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도 좀 많이 흔들렸어요. 특히나 코스피의 이번 주 변동성은 위아래 15%의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결국엔 마이너스 4%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고요. 반면에 코스피가 이렇게 쉬어가니까 순환매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눌려 있었던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2% 가까이로 상승 마감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 시장에서 나타난 쇼킹한 변화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향후 다음 주 시장 초반까지의 움직임을 미리 보여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움직임이었냐면 목요일 날 삼전닉스가 급락을 했어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종목 하한가인 30%를 넘어서서 마이너스 31% 가까이 급락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파생 상품의 대부분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변동성이 원래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지 못하던 종목들이었는데 우리가 5월 달에 이 국민 주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변동성을 키워주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가 됐었죠.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신용 거래까지 허용이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코스닥의 웬만한 종목은 시시해져 버린 거죠. 변동성이 하루에 막 10%, 20%씩 계속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금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쏠림 현상이 나오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본주의 변동성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웩도덕 현상, 꼬리가 머리를 삼키는 이런 현상까지 만들어져서 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이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실적에 대한 함수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실적이 좋아도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수급이 삼전닉스로 다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겠죠.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7월 7일 화요일 날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장 개시 전에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SK하이닉스의 ADR 상장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다음 주. 이 스케줄이 좀 지나고 나면 시장에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은 조금씩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이 되고요. 이렇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끌려다니는 시장이 종료가 됐을 때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받게 될까를 우리 미리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강력한 AI 생태계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이고 전력과 피지컬 AI 같은 기업들이 AI 생태계의 중심적인 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제가 보기에 거시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자 보면 이 AI 생태계의 종목들, 이 시장은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주문 역시도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계약에서 장기 계약으로 빅테크들이 대부분 다 선회되어 있는 상황이고 애플 역시도 메모리 반도체를 충분하게 확보해 놓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CSMT에 이제 반도체 주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만 보면 글로벌 대표적인 기업인 애플조차도 메모리 반도체를 충분히 확보해 놓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앞으로 이 AI 생태계가 더욱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라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수급적으로 이렇게 신용 매매를 가져가게 되면 좀 꼬일 수가 있다.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레버리지에 신용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반대 매매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본주를 매수하시되 신용이 없이 현금으로만 매매하자라는 당부 첫 번째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반도체 쏠림 현상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 종목들이 지금 저점에서 연중 신저가를 갱신한 종목도 생겼고 바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들이나 연기금 입장에서 보기엔 와 이렇게 알짜 종목, 노다지 같은 종목이 이렇게 싼 가격이라고 하면서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 굉장히 줍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12거래일 연속해서 거래소는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부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종목이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들 종목들이 분명히 기회를 한번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왜곡 현상은 있을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시간이라는 양념이 더해지면 이들 기업들은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가에 줍줍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지컬 AI, 전력 인프라 기업들, 또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다음 주 이제 2분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될 거니까 다음 주부터 이 저가 매수, 줍줍 전략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 이 줍줍 전략에 필요한 종목들 참 많거든요. 근데 저희 앞서서 들어봤었던 이 한국콜마도 그렇고요.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LS일렉트릭도 그렇고 KC텍까지 저희 이 세 종목들 한 번에 좀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의원님? 네, 한국콜마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순환매 시장이 좀 돌아올 것 같으니까 실적 좋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순환매의 어떻게 보면 예고편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콜마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미녀 선크림이나 워터풀 톤업 선크림 같은 대표적인 인기작을 갖고 있고 아마존 판매율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계속 지켜봐도 될 종목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선크림계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국콜마예요. 또 특히나
로봇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성이 크게 향상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피지컬 AI가 굉장히 시장이 화두잖아요. 공장 자동화를 선제적으로 좀 이뤄낸 기업이 한국콜마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국내 선케어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어서 이제 여름이 오면 성수기가 되겠죠. 판매가 크게 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25년 연간 누적 이익이 24% 정도 성장이 됐는데 올해는 1분기에 여기서 32% 정도 추가 성장이 있었습니다. 2분기, 3분기 계절적인 성수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분기보다는 더 어메이징한 실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026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이라서 만약에 다음 주에 이제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이라서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다음 주에 좀 눌림목 관점으로 접근해 준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KC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KC텍은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고점에서 크게 밀려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 안에서도 강력하게 이렇게 상승이 유지되면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기업은 화학기계 연마 장비, CMP라고 하는 평탄화 장비를 해주는 화학기계 연마 장비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전공정단에서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로 독보적인 납품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21% 지분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반도체 신규 팹 투자를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공장이 지어진다면 이렇게 전공정단의 기업들이 먼저 투입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가장 선제적인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바로 이 KC텍 같은 전공정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이제 1단 상승 휴식, 2단 상승 휴식, 3단 상승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규 매수 접근은 좀 위험한 그런 구간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요 부근 9만 원에서 10만 원 부근으로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준다면 지금 전공정단에서는 가장 강력한 실적 성장이 나타난 기업이거든요. 1분기에 무려 344%나 성장이 됐어요. 강력한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내려오진 않을 것 같은데 시장의 분위기상 강력하게 조정이 나와준다면 신규 매수 접근은 이 부분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을 또 차트가 이게 연결된 김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LS 일렉트릭 역시도 변압기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업입니다. 메인 기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기술적으로 이런 위치까지 3번이나 저점을 확인해 줬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북미 지역의 데이터 센터 건설의 핵심적인 수혜 종목으로 알고 계시죠? 노후 전력망 교체라는 시대적인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LS 일렉트릭이 수익성이 크게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1분기에 송전이 수주가 크게 늘었는데 이제 2분기부터는 송전 이후에 배전망 솔루션에 대한 수주가 크게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분기 수주액만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도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 계속 뉴스를 통해서 접근하고 계실 텐데요. 1분기 때 45%의 실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2분기는 이보다 더 큰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수주 잔고가 6조 원이에요. 6조 원의 수주 잔고가 그냥 작년과도 같은 그 정도의 영업이익률이냐?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 폭발을 해서 같은 매출이라도 실적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역시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업 역시도 저는 신고가를 분명히 가줄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압기 관련 종목 등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정해 배열에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신규 매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2분기 실적을 꼭 열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송전 쪽에서의 수주도 정말 대박적으로 지금 따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이 더욱더 기대되는 LS 일렉트릭까지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궁금한 종목들은 참 많은데 시간이 야속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두 종목,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하나씩 바로바로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제가 이 기업을 소개할 때 제가 직접 쓰고 있는 마스크팩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달바에 이어서. 네.
바이오던스라는 콜라겐 마스크팩을 만드는 제닉이라는 네.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까지는 부직포식의 마스크팩이 대세였는데 이거를 깨버린 회사가 바로 제닉이에요. 수용성 하이드로겔 마스크 시장의 절대 강자. 이거는 수면팩이거든요. 근데 이제 팩을 얹고 자면은 팩 안에 있는 콜라겐이 피부 속으로 흡수가 쫙 된 것을 느껴지실 겁니다. 쓴 날과 안 쓴 날의 차이가 명확하게 다른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아마존에서 수용성 마스크팩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존 수출 여전히 좋고 이 세포라를 통해서 올해 수출기를 크게 또 확대시킨 그런 상황이라서 실적이 올해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상 최대 실적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주가가 지금 어떤 위치냐면요. 작년 6월 달 이런 위치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주가가 너무 긴 시간 동안 한국콜마 같이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소외되어 있었냐? 실적이 안 좋았는가? 아니에요. 여전히 아마존 판매 순위 상단을 차지하고 있었고 국내 마스크팩의 기술력으로 글로벌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작년에 전년 대비해서 90% 성장을 이뤄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었다. 반도체 쏠림 현상 때문이었죠. 자, 북미 지역의 판매 호조세로 공장 가동률 100%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에만 수출이 59% 늘었는데 2분기에는 수출이 70% 이상 늘어갈 것이다라고 시장의 전망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보세요. 완전히 바닥권이죠. 자, 현재 PBR이 선행 PER이 7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선행 PER 7인 수준에서 종목은 굉장히 싸다. 자, RSI 30 찍고 나서 강력하게 정배열로 턴은 이런 모습들 보고 계실 겁니다. 투자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기업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목표 가격은 전고점이 위치한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전고점이 위치한 4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요. 대신 손절 가격을 짧게 잡아서 리스크 관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2만 원, 정배열이 무너지는 2만 원을 리스크 관리 포인트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제주반도체까지도 가볼까요? 제주반도체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온디바이스 AI의 핵심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저전력 반도체 시장의 강자, 제주반도체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이 1분기에 사고를 쳤습니다. 1분기 때 영업이익이요. 273%가 매출이 273%가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1713%가 증가가 됐습니다. 17배 정도가 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만큼 이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과 수주잔고인데 영업이익률이 3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테크 기업 중에서 이 정도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소부장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제주반도체가 그걸 이뤄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수주잔고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조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규 매수 자리로도 충분히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신규 매수는 현재가 부근에서 가져가시고 목표 가격은 신고가인 14만 원. 손절 가격은 7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시 30분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짧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토요일 이 공개 방송 시간을 저는 가장 애정하거든요. 제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얘기를 디테일하게 좀 해드리고 추천 종목도 좀 분석을 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시장 전망과 추천 종목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시 30분에 바로 이어집니다. 머니왕일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